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4월 21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죠. 이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개인 유튜브도 많이 홍보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4월 21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우리 시장에서 미중 간의 갈등의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조선업종이죠. 자, 조선업종을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조선업체들, 기자들의 총 정리된 하나의 그림인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선박 팽형수부터 LNG 관련 업체들, 그 다음에 보냉기 업체들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설명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런 그림은 조만간 한번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카톡방이나 그리고 무료 밴드 있죠.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조선주가 수혜가 되고 조선주가 지난주에 강하게 상승했는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유망주 몇 개 종목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한번 공부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으면은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 조선주가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와 같이 조선주들이 상승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상승 요인은 미중 간의 갈등이 조선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주가 이제 미국이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간행의 정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하고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보호법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또 부각이 됐던 게 그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철강조선들이 3월 12일 날이죠. 탄원서를 그 무역 대표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원서가 제출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무역 대표부가 45일 이내에 과연 이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가 딱 45일이 되는 시점이 되죠. 그러면은 또 뉴스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번 주에 조선주들이 한 차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 조사를 착수해가지고 중국의 조선업계에 제재를 할 경우는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입출을 할 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계적인 선사들이 중국에다가 선박을 수주를 할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계적인 선사들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가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 동맹국의 조선업 국가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미중 간에 조선업황이 갈등을 빚을 경우는 우리 조선업성이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조선주가 상승한 이유는 이런 이제 미국의 제재도 있지만 최근 신조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조선사들의 금년도 수주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죠.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금년도 수주 목표치를 135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벌써 3개월 만에 약 100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70% 이상 수주를 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수주 목표에 거의 한 40%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와 같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최근 조선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죠. IMO라고 그러죠.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그 선박, 그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죠. 그러면서 노후화된 선박들이 이제는 결국은 선박을 교체를 해야지만이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와 같이 노후 선박,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 쪽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최근은 실적 시즌이죠.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금년대 1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황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미용기기 업체들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산업은 내가 보면 반도체 산업, 조선업, 그다음에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나는 실적 호전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세 섹터 중심으로 새 산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 유망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하나오션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죠. 하나오션 같은 거는 1분기 145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2분기까지는 그동안 몇 년 전에 수주했던 저가 수주한 선박들의 건조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반기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도 상반기는 다소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금년도 연간 실적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가 선박이라 할 수 있는 가스선 중심으로 지금 수주가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마감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조선사를 하나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캐나다 중심으로 지금 함정, 군함 수주가 또 기대되고 있고 또 미국의 MRO 시장에 적극 진출을 하고 있죠. 이 MRO 시장이라는 것은 선박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것이죠. 이 시장 규모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북미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이 주가가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됐죠. 그러면서 주가는 금요일날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전부터 급락을 했다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가 엄청나게 이입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뜻으로 조선호핑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밀릴 때마다 물량을 확보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805억 정도 해가지고 한 3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 후팡 가격, 후팡이 전체 선박의 원가의 한 60%, 70%를 차지하죠. 후팡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삼성중공업의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해양 프렌트 수주도 기대되고 있죠. 이 해양 프렌트는 바다에서 여러 이제 원유들을 생산하는 시설이죠. 이 해양 프렌트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해양 프렌트 쪽에서는 제일 강자입니다. 제일 강자입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삼성중공업에게는 상당히 호전되지 않는, 유가가 상승할 또 삼성중공업에게는 좀 반사익이 기대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은 수주와 실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도 좋고 실적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예, 삼성중공업도 밀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지고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가져가셔도 중장기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 지난주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이 하나 엔진이죠. 하나 엔진이죠. 하나 엔진은 원래 두산 엔진이었죠. 두산 엔진이었는데 사모펀드가 가져가면서 HSD 엔진도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가 작년이죠. 작년에 또 매각을 하면서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하나 엔진도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 이제 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 엔진이 무슨 회사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원래 두산 엔진에서 그다음에 HSD 엔진에서 지금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하나 엔진도 받겠다는 얘기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중 연료 엔진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중 엔진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선박에는 벙커 CU를 주로 사용됐죠. 그 벙커 CU가 사용하면은 엄청난 유해가스를 배출을 했죠. 여기에다 벙커 CU하고 LNG 같은 다른 연료를 섞어가지고 이제 선박을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하면은 엔진을 만들면은 유해가스가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새로운 엔진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 친환경적인 유해가스가 가장 적은 메탄올 엔진도 올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중국 선박에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러면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2년치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있죠. 현대중공업은 배도 직접 만들고 선박을 직접 선박 엔진을 현대중공업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계열사에 납품을 하죠. 자기들이 직접 쓰고 또 현대미포조선에 납품을 하고,
현대 삼호중공업에도 현대 중공업이 만든 엔진들을 납품을 합니다. 이게 엔진, 선박 엔진 중에서 가장 큰 회사는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엔진이죠. 하나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중심으로 선박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죠. 세 번째로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STS 엔진이죠. 이 STS 엔진도 옛날에 STS 조선에 선박을 만들어 납품을 했죠. 지금 STS 엔진도 선박을 만들고 있고, 특히 STS 엔진은 최근에 이제 국방 쪽, 그러니까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엔진을 만든, 선박 엔진을 만든 업체는 세 개의 업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엔진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 눌림목 조정 11,000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한번 가감에 매수를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눌림이 들어올 때 다음 주 월요일날 눌림 들어오면은 11,000원 존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세진중공업이죠.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같은 종목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진중공업과 현대힘스는 하우스테크라고 그러죠. 선실이죠, 선실. 여러분들 그 선박 타보면 선실 같은 거 있죠. 그런 하우스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블럭 만들죠. 블럭이란 건 뭐입니까? LNG나 암모니아 같은 것을 그 탱크 같이 만들어 갖다가 실어야 되죠. 그럼 블럭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세진공업이나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그룹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가스선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세진중공업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현대입수도 신규 성장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입수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대양전기공업도 여러분들 그 선박 조명을 만듭니다. 이 대양전기공업도 이제 수주를 하고 한 2년 후부터 이런 선박 조명들이 본격적으로 납품을 합니다. 얘는 재무제표도 좋고 이제 대양전기도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대양전기 같은 것은 제가 보면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죠. 근데 나는 좀 중장기 투자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대양전기 같은 종목은 거래도 좋고 이 변동성이 좀 적죠. 중장기로 가져가지만은 대양전기도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는 그 이제 새로운 조선 업황의 가장 또 핫한 종목이 지금 청약을 시작하죠. 현대말린 솔루션이 청약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조선주 관련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선주에 이번 주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중국의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됐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이 좀 강세를 보였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같은 하나솔루션이 강세를 보이냐면요. 하나솔루션이 미국 정부에게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면형 모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무역 대표에. 근데 노이타 통신에서 이 하나오션이 요청한 내용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하나오션이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하나오션은 4월 18일날 목요일날이죠.
4월 18일 날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청원서를 보냈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양면 태양광 모듈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가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2022년 2월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죠. 최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면형 태양광 모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모듈이 이제 관세를 면제시켜줬죠. 면세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고 태양광 모듈 값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서 무역대표에 이 관세 면제를 폐지시켜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태양광 모듈 그러면 그냥 또 양면형이 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광 모듈 그러면 단면만 생각하죠. 단면형이 있고 양면형이 있습니다. 단면형은 여러분들 주택 같은 데 보면은 그 벽에 지붕 같은 데 붙여가지고 한 면만 이용하죠. 한 면만 이용하죠. 그것을 우리가 단면형 태양광 모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면형은 뭐냐? 양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사용한 겁니다. 양쪽 면을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양면형 모듈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해주라는 얘기죠. 관세를 부과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양면형 모듈이 한 5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면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가격의 추이입니다. 2011년 9월 달에 이때 중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답니다. 모듈 가격이 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모듈 가격을 보면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죠. 이렇게 모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죠. 죄송합니다. 하나오션이 아니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1분기 태양광 쪽에 적자 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 있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태양광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듈 가격이 돌아서야 되겠죠. 아직까지 태양광 모듈 가격이 지금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만약에 미국이 하나 솔루션이 요청한 그 내용들을 좀 받아들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태양광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얘가 추세를 전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고 가기는 아직도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 만약에 태양광이 반등이 나면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생물보안법이 또 미중 간에 갈등이죠.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 그 ODM 주문 이탁 생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포인트가 그겁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들에게 중국 우시바이오에게 ODM 생산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에 ODM 관련주로 이제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생물보안법을 보면은 이제 보면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게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생물보안법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3월 6일이죠. 중국의 이제 우시바이오 기업하고 거래를 제한하라고 이제 그 상원의 국토 상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지금 생물보안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와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였죠. 이와 같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ODM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 ODM 업체가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 삼성바이오로스가 수혜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바이넥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에스티팜, 이것도 핵산, 올리고 핵산을 가지고 원료역품을 생산을 대응을 해주는 업체죠. 우리나라 가장 이제 CDM 업체는 삼성바이오로스, 바이넥스, 에스티팜이 세 종목이 해당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 수혜주가 이 세 종목들이 좀 움직여죠. 그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는 종목이 바이넥스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 또 미국의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강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그 전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움직였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면 주가가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얘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넥스를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이 좋아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그럼 수혜가 예상되지 않냐 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들하고 이제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자기들의 것만, 자기들 제품만 생산하기도 벅차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의 ODM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수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중국하고 미국 간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수혜는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셀트리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에스티팜이 여기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제가 이제 요약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가장 먼저 지금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이죠.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갈등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텔, AMD에 대해서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반도체 쪽이 그랬죠. 중국 통신사에게 미국의 반도체 칩을 2027년까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다 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쪽에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에서는 특별한 수혜주가 지금 부각은 안 됐죠. 수혜가 예상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혜가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죠. 가장 먼저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 반도체 분야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이제 갈등이 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조선업 갈등이 또 얼마나 격화되냐에 따라서 또 조선업체들의 상승폭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제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이제 소위원회, 법사위원회라고 할까요? 그게 통과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지금 비슷한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랬죠. 이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 바이오 관련주 또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한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막연하죠. 지금 하원에 언제 우리가 통과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바이넥스 같은 종목 생물보안법 수혜주들은 단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또 금요일날 나왔던 얘기죠. 철강, 그 다음에 알루미늄 중국 제품들의 관세를 3배 정도 인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조일알림이 강하게 움직였고, 남선알림이 강하게 움직였고, 철강 중에서는 문배철강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이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좀 터지고 있더라고요. 포스코, 잠깐만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좀 터지죠. 얘도 내가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이걸 중장기로 투자할 건 아니죠. 지금 거래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밖에 이제 또 보면은, 히토리 관련주가 좀 꿈틀거렸죠. 항상 히토리 관련주는 미중 간의 갈등을 하면은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트럼프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바이든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자, 중국 대륙이 항상 나서죠. 왜 중국 대륙이 나섭니까?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들이 중국 대륙을 이용하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중국 대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은 올 연말에 있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종목들은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미중 간의 갈등에 수혜주는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히스토리 관련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 보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가 강하게 올랐죠. 유니온 멀티니얼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이면서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강하게 움직였죠. 약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히토리 관련주를 좀 사신다면 그린 리소스죠. 그린 리소스 지금 바닥권에 좀 늘어나고 있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코팅 업체죠. 코팅이요. 부품을 코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린리소스는 반도체 코팅 쪽에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또 히토리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초전자체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초전자체 관련주로는 그 초전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엮여 있는데, 얘도 한번 테마가 엮이면은 주가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린리소스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린리소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관심 가져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히토리 관련주로 지난주에 약간 또 꿈틀거리고 움직였던 종목을 보면요, 동국 RNS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동국 RNS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좀 히토리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으로 파악이 됩니다. 얘도 동국 RNS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지만 강력하게 치고 하지는 못했죠. 제가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에 이제 종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제가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조선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 좀 부담이 없죠. 이런 종목 한번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은 제가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야기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매가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태양광 가격에서는 이 모듈 가격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상승을 해야지만 가겠죠. 모듈 가격이 지금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주가 죽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 이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좀 우리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태양광은 접근한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것이 어느 시점에 또 하원을 통과할지를 모르죠. 그 통과된다는 내용이 나면 또 일시적으로 반짝거리겠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도 트레이딩 가점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철강 관련주나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내가 보면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포스코 스틸런 정도는 한번 트레이딩 가점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히스토리 관련 중에서는 제가 보면 이 세 종목들이 지난주에 강하게 올렸는데 그린 리소스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 4월 22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꼭 5분씩만 소개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